예순이 넘으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 하나씩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남의 눈치를 보셨습니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필요도 없는 모임에 나가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인지 멈출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하버드 의대의 장기 행복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많은 것을 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덜어낼수록 더 건강해지고 덜어낼수록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의 기력과 건강과 돈을 갉아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나도 이런 적이 있다 싶으시면 댓글에 네, 한 번도 해당 사항이 없다 싶으시면 아니요 라고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박정길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길 씨는 35년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64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삶이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동창 모임, 지역 봉사 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인 경조사, 자식들 집 방문, 손주 돌보기. 일주일에 사흘은 어딘가를 나가야 했고 나머지 날은 그 준비를 하거나 다녀온 피로를 회복하는 데 썼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지내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모임 약속이 잡히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빠지면 섭섭해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억지로 나가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봄 박정길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2달 동안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고 베란다에 앉아 햇빛을 쬐었고 아내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달이 지나 몸이 회복되었을 때 박정길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해왔던 것인가. 그 기준 하나로 삶을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박정길 씨는 모임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경조사비도 대폭 줄였습니다. 자식들 집에 먼저 연락해서 찾아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3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했고 주 3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혈압약도 줄었고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관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해롭더라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관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온 노년층에게 이 관성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관성이 삶의 에너지와 건강과 돈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삶을 짧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낭비다. 2000년 전의 말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무엇을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이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십시오. 모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가고 나면 기운이 생기는 모임, 그리고 나가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모임. 전자는 진짜 나를 위한 모임이고 후자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최대 5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보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많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몸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허탈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모임은 지금 당신의 기력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모임을 줄이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 2~3개를 더 깊고 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당장 이번 달 모임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진심으로 기대되는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빠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중한 나의 하루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식 걱정을 줄이십시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오히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2세 이순희 씨는 슬아의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고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지십니다. 큰딸이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것 같은데 어쩌나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데 막내딸이 아이를 너무 힘들게 키우는 것 같은데 새벽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순희 씨가 새벽에 혼자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딸의 부부 사이가 나아지지도 않고 아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걱정이 이순희 씨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반추사고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걱정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반추사고의 형태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자녀의 삶을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걱정이 사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방법은 부모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 걱정하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그게 자식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도 지키고 자식의 삶도 가볍게 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이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을 손실 혐오라고 합니다. 즉, 나이 들수록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 중에서 진짜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조사비, 체면칠의 선물, 필요하지도 않은데 세일이라고 구매한 물건들, 한두 번 가고 나서 안 가는 헬스장 회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외식비. 이런 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통장을 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경조사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60대 이후에는 지인의 자녀 결혼식, 돌잔치, 부고, 소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모든 자리에 기존에 내던 금액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경조사비만 수십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중에서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몇 개나 됩니까? 경조사비는 줄여도 됩니다. 정말 친하고 소중한 관계에는
마음을 다해 참석하되 그 외의 관계에는 부조금보다 진심 어린 문자 한 통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는 경조사비는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만 나가고 관계는 여전히 피상적으로 남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지출을 적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에 이번 달 지출한 것들을 하나씩 써보시고 옆에 이것이 내 삶을 진짜로 행복하게 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하나씩 줄여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6개월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과도한 음식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것이 왜 이 목록에 들어가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30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천대 의대 노인의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소식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을 실천한 그룹이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소식이라고 해서 억지로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끼에 먹는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야식은 60세 이후에는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습관만 들여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모든 덕목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먹는 것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세 김병학 씨는 퇴직 후 5년 동안 매일 아침 뉴스를 3시간씩 보셨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범죄가 늘었다, 노인 복지가 부족하다,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 이런 뉴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외출하기가 무섭고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면 언제나 세상이 참 험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무기력이 몸에 배어버리는 것입니다. 김병학 씨는 어느 날 손녀딸의 권유로 뉴스 시청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줄이고 대신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를 것 같아 불안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무거워지고 산책 중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오후에 에너지가 생겨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외부의 일로 괴롭다면 고통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대의 판단에서 온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바꿀 수 있다고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하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줄어든 그 시간에 자연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십시오. 뇌는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6번째, 남과의 비교를 줄이십시오. 이것이 노년층의 행복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8세 오정숙 씨는 친구 모임에만 다녀오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한 친구는 자식이 의사이고 다른 친구는 제주도에 집을 장만했고 또 다른 친구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집에 오면 오정숙 씨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집도 전셋집이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식이 의사라고 제주도 집을 샀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은 과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자식이 의사인 그 친구가 혹시 자식과 사이가 멀지는 않은지, 제주도에 집을 산 그 친구가 혹시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려서 불안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가 제안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끊임없는 불만족과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비교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가? 이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남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7번째,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노년에 무슨 완벽주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층에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시면 놀라실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최영자 씨는 평생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로 살아오셨습니다. 집안이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명절 음식은 손수 준비해야 하고 자식들이 오면 빈틈없이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전을 붙이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고 눈이 침침해서 청소를 하고 나면 구석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이것도 거뜬히 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몸은 변했는데 기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간극이 자책과 무기력을 만들어냅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 음식을 반은 주문해도 됩니다. 자식들이 왔을 때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을 30분 목표로 잡았다가 20분만 걷고 돌아와도 됩니다. 운동을 하루 건너뛰어도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걸작이다. 여기서 내 방식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어제 내가 해낸 것보다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에너지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작게라도 해내는데 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십시오. 둘, 자식 걱정을 줄이십시오. 셋,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십시오. 넷, 과도한 음식 섭취를 줄이십시오. 다섯, 부정적인 생각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여섯, 남과의 비교를 줄이십시오. 일곱,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다 줄이면 인생에 뭐가 남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을 줄이고 나면 지금까지 이것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 언제인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길 씨 기억하십니까? 허리 수술 후 2달의 강제 휴식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박정길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서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이었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도 그만큼 주어져야 공평합니다. 그 시간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7가지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앞으로 내가 줄여보겠다 싶은 것의 번호를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1번이면 1번, 3번이면 3번, 여러 개면 1번, 5번처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에는
매주 노년의 삶을 더 가볍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시면 지인 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나를 먼저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